드립커피. 모든 커피의 출발점입니다. 드립커피는 뜨거운 물을 원두 위에 천천히 부어 중력으로 걸러내는 커피입니다. 맛은 깔끔하고 맑습니다. 원두에 따라 과일 같은 산미가 나기도 하고 견과류 같은 고소함이 나기도 합니다. 물줄기가 원두 위에 닿는 순간 커피 가루가 부풀어 오릅니다. 가루 사이에 있던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뜸들인다고 합니다. 이 뜸들이는 시간 30초가 커피의 맛을 결정합니다. 뜸을 잘 들인 드립커피와 그냥 드립커피는 같은 원두라도 맛이 다릅니다. 드립커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보다 커피의 맛과 향은 훨씬 연해 보이지만 카페인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추출 시간이 길수록 카페인이 더 많이 녹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에스프레소가 30초 만에 빠르게 커피를 뽑는다면 드립커피는 3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때문에 드립커피 한 잔이 에스프레소 한 잔보다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핸드드립이 한때 고급 커피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립커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중적인 커피 추출 방식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가장 기본이었던 겁니다. 에스프레소. 현대 카페 메뉴를 잇게 한 1등 공신입니다. 곱게 간 원두에 대기압의 9배에 달하는 고압물을 강제로 통과시켜 뽑아냅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이 모든 커피가 에스프레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잔에 담기는 양은 30ml로 굉장히 적습니다. 양은 적지만 그 맛과 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모금 머금으면 진하고 쓴맛이 먼저 오고 삼키고 나면 묵직한 여운이 남습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올라가 있는 거품층을 크레마라고 하는데 크레마가 선명하고 두껍게 올라올수록 잘 뽑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의 품질은 원두 분쇄도, 물 온도, 압력, 그리고 바리스타의 숙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원두라도 이 변수들이 조금만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맛이 납니다. 바리스타가 장인 소리를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이 국룰입니다. 본고장에서 설탕을 잔뜩 넣어 마시는데 한국에서는 에스프레소에 설탕을 넣으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더해 희석한 커피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카페의 판매 1위 메뉴입니다. 전 세대, 전 성별 선호 메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들은 다른 메뉴 가격은 올려도 아메리카노 가격은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손님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주둔한 미군이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평소에 마셨던 드립커피에 비해서 너무 진하고 써서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웃으며 아메리카노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식 커피가 정작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아메리카노보다 드립커피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메리카노는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커피입니다. 이탈리아 바리스타들은 아직도 에스프레소에 물 타는 걸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99유로로 설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이탈리아인을 놀릴 때 자주 사용되는 일종의 이탈리아인 발작 버튼입니다. 라떼. 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듬뿍 더한 커피입니다. 정식 이름은 카페라떼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카페는 커피, 라떼는 우유를 뜻하지만 보통 카페에서 라떼를 이야기하면 카페라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의 비율은 보통 1대 3에서 1대 4 사이입니다. 우유가 에스프레소의 강한 쓴맛을 감싸면서 부드럽고 크리미한 음료가 됩니다. 이 크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라떼 아트라고 합니다. 라떼 아트는 1980년대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팀 밀크를 에스프레소 위에 부으면서 하트나 나뭇잎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문화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당연하게 받는 하트 모양 라떼 아트의 역사가 불과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떼에는 의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유 성분이 카페인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카페인이 빠르게 흡수되어 순간 강하게 각성되지만 라떼는 카페인이 천천히 흡수되어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더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이라면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라떼를 처음 드시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시럽이 없는 커피라서 단맛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카페라떼의 맛을 기대하신다면 바닐라 시럽을 추가한 바닐라 라떼를 추천드립니다. 카푸치노.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 스팀 밀크, 우유 거품을 각각 3분의 1씩 넣어 만드는 커피입니다. 라떼보다 우유는 적고 거품이 훨씬 두껍습니다. 두꺼운 거품을 먼저 떠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그 아래 에스프레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떼보다 커피 맛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재료지만 비율이 달라 전혀 다른 음료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재밌습니다.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들에서 따왔는데요. 수도사들이 머리 가운데를 빙 둘러 밀어내는 독특한 삭발을 했는데 그 모양이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이 올라간 모양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푸치노를 오전에만 마십니다. 우유가 소화를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오후에 카푸치노를 주문하면 바리스타가 속으로 한숨을 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푸치노는 앞서 설명드린 카페라떼의 기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주로 마시는 카푸치노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인들 취향에 맞게 우유를 더 넣고 거품을 줄이면서 지금의 카페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1980년대에 탄생한 커피입니다. 라떼와 비슷하지만 우유가 적고 에스프레소 맛이 더 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라떼가 커피 맛 우유라면 플랫 화이트는 우유향 커피입니다. 우유가 적은 만큼 커피의 쓴맛과 산미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우유의 부드러움은 살리면서 에스프레소의 개성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한 커피입니다. 플랫 화이트가 어느 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두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수십 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우기는 중이고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커피 한 잔의 원조 논쟁이 날아간 자존심 싸움이 됐습니다. 2015년 스타벅스가 메뉴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여행자들이나 아는 커피였습니다. 라떼는 너무 순하고 에스프레소는 너무 강하다면 그 사이 어딘가에 플랫 화이트가 있습니다. 마키아또. 작은 유리잔에 나와서 빠르게 마시는 스타일이라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문화와 가장 가까운 음료 중 하나입니다.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을 살짝 얹어 만듭니다. 마키아또는 이탈리아어로 얼룩진, 점찍힌이라는 뜻인데요. 우유가 에스프레소를 얼룩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스프레소 30ml에 거품을 살짝 얹는 수준이라서 양은 아주 적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지만 너무 강한 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입니다. 에스프레소보다 약간 부드럽지만 커피의 쓴맛은 여전히 강렬합니다. 그러나 그 쓴맛도 거품이 혀에 닿는 순간 살짝 부드러워집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 마셔보는 분들이 라떼처럼 부드러울 거라 기대하면 당황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캐러멜 마키아또는 완전히 다른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에 바닐라 시럽, 스팀 밀크, 캐러멜 소스를 올린 달콤한 음료입니다. 전통 마키아또와는 이름만 같을 뿐 만드는 방식과 맛이 전혀 다릅니다. 모카. 초콜릿 향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에스프레소에 쓴맛이 받쳐줍니다.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깊이가 있습니다. 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시럽과 스팀 밀크를 넣고 위에 휘핑크림을 올린 커피입니다. 커피와 초콜릿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달콤한 메뉴입니다. 커피와 디저트의 경계에 있는 음료입니다. 모카라는 이름은 예멘의 항구 도시 모카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나는 원두가 자연적으로 초콜릿과 비슷한 향이 났는데 그 커피를 모카라 부르다가 초콜릿을 섞은 커피도 모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상인들이 예멘에서 커피 묘목을 몰래 빼돌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커피 블렌드 모카 자바입니다. 예멘 원두의 밝고 산미 있는 맛과 자바 원두의 묵직하고 흙냄새 나는 맛이 균형을 이루는 블렌드로 지금도 클래식 블렌드로 판매됩니다. 이름 하나에 수백 년의 커피 무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달콤함이 필요한 날, 커피도 마시고 싶은 날 찾게 되는 메뉴입니다. 콜드브루. 콜드브루는 뜨거운 물 대신 찬물로 적게는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천히 우려낸 커피입니다. 뜨거운 물을 쓰지 않으면 커피에서 쓴맛과 산미를 내는 성분이 훨씬 덜 추출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쓴맛이 적고 부드러운데 산도도 낮아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보관 기간이 깁니다. 냉장 보관하면 최대 2주까지 유지됩니다. 뜨거운 커피가 몇 시간 안에 맛이 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번 만들어두고 오래 마실 수 있다는 점이 상업적으로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15년경 상업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그 이후 전 세계 시장으로 퍼졌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찬물에 천천히 우리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면서 카페인이 충분히 녹아나오기 때문에 콜드브루가 아메리카노보다 카페인이 더 많습니다. 나이트로
콜드브루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콜드브루에 질소가스를 주입해서 생맥주처럼 따르는 커피입니다. 질소 거품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작아서 커피의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유제품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우유가 들어간 것처럼 풍부한 질감이 납니다.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는데 일반 콜드브루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질소가 혀의 맛 감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2016년 메뉴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프라페. 프라페는 커피, 얼음, 우유, 설탕을 함께 갈아 만드는 음료입니다. 슬러시처럼 부드럽고 거품이 많습니다. 커피라기보다 커피 맛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프라페의 탄생은 우연이었습니다. 1957년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한 전시회에서 네스카페 직원 디미트리스 바콘디오스가 뜨거운 물이 없자 인스턴트 커피를 찬물에 흔들어 마셨습니다. 그러자 거품이 풍성한 차가운 커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우연한 실험이 그리스의 국민 여름 음료가 됐고 지금도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입니다. 실수가 발명이 된 경우입니다.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가 이 계열의 대표 메뉴입니다. 프라페와 카푸치노를 합친 이름입니다. 여름마다 시즌 한정 메뉴가 나오면 줄을 서는 음료입니다. 칼로리는 커피보다 디저트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마시게 됩니다. 터키 커피. 우리에게는 샌드커피라는 이름으로 익숙합니다. 터키 커피는 아주 곱게 간 원두를 체즈베라는 작은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끓여 만드는 커피입니다. 필터로 걸러내지 않아 커피 가루가 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 마시고 잔을 뒤집어 굳은 가루 모양으로 점을 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음료와 점술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1500년대 오스만 제국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에스프레소보다 수백 년 앞섰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발명 자체가 이 터키식 커피 만드는 방식을 빠르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맛은 에스프레소보다 훨씬 진하고 텁텁합니다. 설탕을 넣지 않으면 쓴맛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마지막 한 모금을 남기지 않으면 입안에서 커피 가루를 씹게 됩니다. 터키 커피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만드는 방식, 나누는 문화, 함께 마시는 시간 전체가 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믹스커피. 믹스커피는 인스턴트 커피, 설탕, 프림이 한 봉지에 담겨져 있어 그걸 물에 타서 마시는 커피입니다. 사무실, 공사 현장, 등산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커피가 사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발명된 제품입니다. 커피콩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커피 역사를 바꾼 겁니다. 1976년 동서식품이 커피, 설탕, 프림을 한 봉지에 넣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등산과 낚시 같은 야외 활동용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뜨거운 물만 있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폭발적으로 팔린 이유는 커피 맛이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설탕 때문이었습니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에 커피 믹스 한 봉지에 설탕이 들어있으니 그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커피를 팔았는데 오히려 설탕이 대박난 이유였던 겁니다. 그 달콤함은 시간이 흘러 국경을 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 믹스커피의 적당한 단맛과 크리미한 질감 덕분에 커피보다 디저트로 인식이 됩니다. 게다가 커피와 설탕 프림이 한 번에 들어있는 편리함 덕분에 한국 오면 꼭 사가는 탑 아이템에 등극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커피입니다.